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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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해요? 와우! 네. 저희 오늘 5년 만에 돌아온 작품을 저희 한번 탈탈 털어보려고. 뭐가 돌아왔나요? 현빈, 유해진 주연의 공조 2가 돌아왔습니다. 공조 2 인터내셔널. 네. 공조 2 인터내셔널. 그 어떻게 보면 추석 영화의 어떤 대열에 합류를 했잖아요. 공조 2가. 근데 올해 추석 영화가 올해 추석 영화 뭐가 있지? 공조 2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표작이에요. 유일한 추석 영화인가요, 이게? 그렇죠. 보통 추석 영화는 우리가 왜 3파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을 땐 4파전까지도 갔죠. 그렇죠. 네. 그래서 늘 이제 그 화제작들이 대거 개봉하는 그 추석하면은 가족과 함께 극장에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이제 그 이벤트이기도 하고 가족의 결속력을 다지는? 요즘 가족이 추석에 결속력을 다지나? 저는 그러니까요. 추석에 정말 고향 안 간 지 몇 년째 된 것 같은데. 추석 고향 내려가세요? 저는 꼬박꼬박 가족을 찾습니다. 아, 꼬박꼬박 가족을 찾습니까? 고향이 같지 않아요? 같아요, 부산. 네. 근데 근데 사실 이렇게 추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또 한 사람이 안 왔어요. 아 그러네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짚고 넘어간다는 건 앞으로 오지 말라 그래. 근데 거기 원래 누가 있었지? 이제는 처음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빠졌다는 얘기도 안 해요.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럽게 없어. 어디 있나요 이 사람? 오, 일하고 있겠죠? 아 일하고? 어느 순간 열심히 돈을 벌고 있겠죠. 오늘 좀 약간 쇼파도 되게 커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석 영화인데 어떻게 보면은 2라는 숫자가 붙어서 그래도 풍성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밀린 영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올 추석에는 개봉작이 이렇게 적을까요? 근데 여러 이제 그 분석이 나오긴 사실 범죄도시 2로 극장가가 회복이 됐다. 극장에 가고 관객들이 모이는 게 굉장히 이제는 다시 예년처럼 돌아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름 4파전이 펼쳐졌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여름 4파전이 기대했던 만큼의 관객 동원이 잘 안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여름이 다 끝나가는 와중에 추석을 앞두고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 배급 전략들을 막 짜는 과정에서 추석이 올해 굉장히 빨라진 건 아시죠? 빨라졌죠. 빨라졌고 날짜 자체도 이제 그 좀 약간 이렇게 길게 풀 가동해서 쓸 수 있는 날짜도 좀 줄어들었고 이렇게 되면서 좀 전략을 다시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시장의 영향이 저는 이 추석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풍성하지 않음에도 기여를 한 게 아닐까라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산과 비상선언, 외계인 그리고 헌트 네 영화들이 다다 각각의 어떤 평가들을 받긴 했는데 물론 그 중에서는 정말 초반부터 너무 안 된 영화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1000만 영화의 후속편이었던 한산도 사실은 지금 1000만을 넘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로서 가장 사실은 이제 흥행적인 폭발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 모두 예상했었던 헌트도 사실 기대만큼 그렇게 흥행 성적이 팍팍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극장가에 약간 오히려 위기감이 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약간 숨은 보병처럼 645 이 작품이 좀 약간 이렇게 숨어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지금 역전한 그 상황이 됐잖아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영화가 갑자기 튀어나왔네. 근데 흥행작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작품이 오는 것 같아요. 그 해요. 과거로 돌아가 봐도 예전에 친구가 정말 신드롬을 일으켰었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친구가 흥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왕의 남자 생각나시죠? 왕의 남자 그 1000만 영화를 이제 그 넘어서 그 대한민국 그 한국 영화의 어떤 역사를 기록한 영화인데 왕의 남자 개봉 전에 아무도 왕의 남자가 흥행할 거라는 생각 못했어요. 그렇지. 그거는 이준익 감독님도 전혀 예상 못했을 거야. 이준익 감독님도 못했어요. 네. 그리고 뭐 이준기 배우도 그때 완전 신인 배우여서 관객한테 알려지지도 않았었는데 오히려 개봉하고 나서 영화의 힘이 입소문이 나면서 흥행이 되고 굉장히 기록적인 작품으로 남았죠. 그래서 645 같은 작품도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그런 소스들이 없었는데 요즘 오히려 입소문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는 케이스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역시 코믹이 강세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좀 우리에게 웃음이 부족했던 건가? 코믹 영화 흥행하면 꼭 그 얘기해. 우리에게 웃음이 부족했다. 아니 웃음이 좀 부족하긴 했어. 왜냐하면 그 올여름 4파전 영화들이 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다들 좀 진지해. 진지하죠. 네네네. 사실 공조2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그 부제가 붙었잖아요. 인터내셔널이라는 부제가 붙었는데 인터내셔널이라는 부제만큼 넓어지기도 했지만 기존 전작의
코믹한 알갱이는 그대로 가져오고 거기에 조금 더 글로벌하고 아니면 다이내믹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커진 더 확장된 이런 그 볼거리들을 가지고 속편을 내놓았습니다. 역시 뭐 공조 1편에 나왔던 북한 형사 현빈이 연기하는 림철령 형사 그리고 네. 사이버 수사대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강수대를 복귀한 남한 경찰 유해진 씨가 연기하는 강진태 그리고 거기에 미 FBI 수사관인 다니엘 헤니가 함께 가담합니다. 이 모든 네. 게 글로벌 범죄 조직의 리더인 장명준, 진성규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죠. 이 리더를 잡기 위해서 북한, 남한 그리고 미국 FBI까지 3개국이 이렇게 함께 공조를 한다는 게 공조2 인터내셔널의 내용이죠. 그래서 인터내셔널이 붙은 거예요. 사실 1편에서는 북한 형사와 남한 형사가 공조하는 그런 구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2인 체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 FBI가 온 거지. 근데 사실 공조 1편의 가장 재밌는 점은 캐스팅 아니었어요? 그럼요. 사실 누가 봐도 북한 사람은 류해진 씨가 연기를 할 것 같은데 그 뭐라고요? 캐스팅이 현빈이었다는 게 사실은 이제 공조 1편이 나왔을 때 사실은 가장 큰 약간 반전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사실? 네, 그렇죠. 사실 네. 그 지금의 이제 유해진 배우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세월이 참 이 감개무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유해진 씨가 자신의 존재감을 알린 게 이제 공공의 적에서 사시미를 들고 나와서 범죄자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당시에 범죄자 몽타주의 대표자가 바로 이제 유해진이었는데 유해진 씨가 어느덧 공조에서는 정말 이렇게 믿음직한 경찰로 출연한다는 점인데 사실 여기서도 그 유해진 씨 특유의 그 범죄자 몽타주를 역이용하는 또 웃음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유해진 씨를 제가 보면서 공조2 인터내셔널에서 그 폭발력이 더 세진 것 같아요. 진짜 한국 영화는 유해진 있는 영화와 유해진이 없는 영화로 나뉜다라는 게 이게 되게 뻔한 수식 같잖아요. 너무 뻔한데.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래요? 이런 코믹이나 장르 영화에서 유해진이라는 배우의 존재감은 저는 어마무시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지난 몇 년간 이 유해진 씨 고유의 그 특유의 캐릭터 있잖아요. 굉장히 밉살스럽지 않은 조연이고 억지로 웃기지 않는데 정말 웃긴 배우 중에 네. 하나예요.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그의 장기이긴 한데 근데 유해진이라는 배우를 비슷한 방식으로 굉장히 남용해 온 것도 사실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지난 2년이 넘는 코로나 기간 동안 유해진 배우가 잠깐 자리를 비웠죠. 개봉작들이 많지 않으면서. 그래서 굉장히 저는 유해진이 고팠어요. 사실 그동안. 이 말이 맞지. 유해진 씨가 고팠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 공조2 예고편을 보고 너무 내가 지금 부족했던 게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해진의 코믹이라는 게 이거였지, 유해진의 존재감이 이거였지 라는 것들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본편을 보는데 이게 사실은 유해진 배우의 많은 연기들이 코믹 연기로 따지면 정말 많은 그 연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최고로 꼽는 원오브댐으로 뽑는 게 그 해적, 바다로 간 산적에서 고래 씬이거든요. 그 우영우를 능가하는 사실 고래의 원조, 유해진 배우의 그 씬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만들어낸 그 협업을 한 연출가가 바로 이석훈 감독이었죠. 감독님이 바뀌었죠. 네, 그 해적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그 협업을 하고 있는 그 둘의 케미가 이번에도 너무 기대됐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공조 1편이랑 공조 2편의 차이는 범죄도시 1편과 2편의 차이랑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일단 네. 감독이 연출자가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제작비는 늘어났고 네. 그리고 가담하는 이제 배우들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코미디 액션 영화들이 갈 수 있는 길들이 사실은 약간 뻔하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1편의 캐릭터들의 매력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그걸 약간 비틀거나 진화를 시키고 연출자를 바꿔가지고 약간 장르적인 재미를 좀 바꾸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뭐 규모를 좀 키워서 이제 속편이라는 걸 알리는 게 사실 일종의 이제 한국 코미디 액션 영화들의 약간 목표이긴 한데 약간 공조2 같은 경우는 범죄도시 2랑 비교하면 약간 어떤 부분이 주로 달라졌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되게 좀 비슷한 전략인데요. 그 전편의 배우들이 사실상 거의 똑같이 출연하고 있어요. 범죄도시 2 같은 경우에도 최기하 배우가 이제 상관으로서 이제 비중이 더 늘어난 측면이 있고 사실 이 공조2도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굉장히 성장을 했더라고요. 바로 그 유해진 배우의 딸로 출연한 박민하
배우가 박민아 사실은 배우. 지금은 이제 거의 사실상 연기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속편을 위해서 훌쩍 성장한 모습으로 또 그대로 출연을 했고요. 그 외에 임윤아 배우도 그렇고 또 임윤아 배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사이에 엑시트라고 하는 또 대단한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엑시트에서 어떤 여러 그 재능들을 보여주면서 역시 임윤아 배우가 이제 비중이 확 늘게 됐고 그 외에 정말 그 재수 없는 그 국정원 직원 역으로 나오는 그 박형수 배우라고 있어요. 그분 또 그대로 출연하셨죠. 그대로 재수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 박형수, 뭐 박민아 배우 또 거의 다 출연했고 다만 이제 1편에 이제 그 이희경 배우, 그러니까 네. 신참영사 역할이었던 이희경 배우가 좀 빠지긴 했지만 사실상 그 전편의 배우들을 그대로 가져오고 거기에 임윤아 배우의 비중이 늘고 다니엘 해니가 이제 잭이라고 하는 그쵸. FBI 수사관으로 들어온 네. 게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3인 체제가 어떻게 보면은 공조의 그 진이, 비니, 현이? 뭐예요? 또? 알아들으셨어요? 진이, 유해진, 비니, 현빈, 해니. 이런 거 왜 준비하는 거예요? 나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매번 준비해 오잖아. 근데 이게 참 재밌긴 하죠. 이렇게 하려고. 진이, 비니, 네. 재밌다고 하면 안 돼. 그 삼각 구도가 그 이제 그 브로맨스 구도를 형성을 하는 건 거죠. 특히나 이제 그 해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말이 어눌한 미국에서 온 FBI이기 때문에 막 이제 영어로 막 얘기를 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이렇게 이 브로맨스가 형성되고 나서는 형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어떤 그런 연대감을 쌓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 휴먼 드라마로서의 어떤 요소들을 충분히 바탕을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끝날 때까지 굉장히 이제 그 스케일이 커지고 이랬지만 뭔가 이렇게 좀 약간 훈훈하다 이런 느낌이 들게 극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 공조 1편 같은 경우도 저는 그 장영란 배우가 정말 웃겼거든요. 예를 들면 그 현실 연기죠. 그러니까 막 집에서 이렇게 진공청소기로 막 청소를 하고 있으면은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한참 막 진공청소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유해진 씨가 되게 좀 진지하게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여보 미안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그 빨리 냉장고에서 꺼내 먹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유해진 씨가 뭔가 먹을 거 없냐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하고 막 그런 식으로 코믹한 그 드립질을 치는데 사실 장영란 배우와 그 임윤아 배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편에서도 그런 어떤 코믹한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정말 그 어울리지 않는 순간에 뭔가 좀 전화를 한다라거나 혹은 사실은 그 임윤아 배우가 전편에서 현빈에게 완전히 빠졌잖아요. 그것처럼 이 장영란 배우는 사실 딱히 그런 게 없었는데 다니엘 해니가 또 집에 들어오니까 그치. 다니엘 해니에게는 또 굉장히 잘해주면서 뭔가 그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좀 웃음을 자아내더라고요. 그냥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모두가 구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사할 수 있는 각각의 개인기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뭉쳤을 때 보여주는 것들에 구멍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특히 뭐 액션 얘기를 하자면 아까 이제 명절에는 성령 영화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 지금 현재 이제 한국의 어떤 그 액션팀, 무술팀들 얘기를 하면 서울 액션 스쿨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사실은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팀은 그 오세영 무술 감독이 이끄는 트리플 A라고 하는 무술팀이 있어요. 네, 거기가 네. 바로 그 용의자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도심 액션을 보여줬던 그 용의자를 하셨고 뭐 이준익 감독과 함께 뭐 왕의 남자나 그런 이준익 감독 영화들도 하셨고 뭐 최종 병기활 같은 작품도 했고 또 앞서 이제 공조도 했었는데 공조 같은 경우에도 액션의 수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태원에서 거의 뭐 내리막길에서 그 림철영이 그 뭐 SUV에 매달린 채로 막 내려오는 장면이라던가 특히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루마리 휴지에 이제 물을 먹여가지고 주변의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그런 액션들이 정말 그 특유의 그 성룡식 액션인데 실제로 이 오세영 그 무술 감독과 이 트리플 A 팀이 정말 그 성룡의 영화들을 보면서 이렇게 스턴트맨을 하고 무술을 꿈꿨던 사람들이어서 이번에는 또 옥상에서 이 마약 사범들을 이렇게 처단하는 그 장면에서 이게 주변을 이렇게 살피다가 그 옥상에 있는 파리채에다가 이제 짬뽕 국물을 묻혀가지고 아주 매콤한 그런 액션을 펼치잖아요. 이게 파리채만 하면은 이게 마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국물에다 푹 적셔가지고 막 하는 그 그쵸. 물티슈의 티슈 네. 액션에 의해서 그 파리채 액션이 그쵸. 이번 영화의 또 잔재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초반부터 그
시가전? 액션 시가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공조 2의 스케일을 크게 하는데 일조한 것 같아요. 뉴욕에서 찍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그 초반부 그 장면을 보고 역시 이런 식의 어떤 규모나 이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JK 필름 특유의 어떤 어떤 김동희자 영상의 원픽 아니야. 그렇죠. 굉장히. 영상의 JK 필름 너무 사랑합니다. 네. 영상의 밀도와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 초반부에 뉴욕 시가지 장면에서 그 과감한 그 총기 액션을 쓰면서 확실히 좀 뭔가 재미있겠다, 볼거리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룡 영화 얘기도 했는데 과거의 아날로그 액션씬의 어떤 그런 마찰력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물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용하려는 무술 감독의 그런 노력이 보이기도 하고 그 부분이 주는 재미들이 상당히 좀 잘 짜여져 있어요. 아니,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사실 한국 액션 영화의 주요 경향 중에 하나는 그린 스크린에서 찍어서 위험한 장면들 CG를 엄청나게 입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새로 이제 공개한 카토를 보면서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아직까지 특수효과가 할리우드만큼 돈을 많이 쏟아부어서 그만큼 근사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영화들이 막 이런 걸 많이 써요. 막 자동차 추격 액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보면 그냥 그린 스크린에서 실내에서 찍어가지고 합성한 장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액션 영화에서 기대하는 그 뭔가 물리적으로 힘과 힘이 충돌한다는 그런 느낌들이 거의 요즘은 없어졌거든요. 근데 공조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간 옛 성룡 영화 같은 뭔가 정말 합과 합이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렇죠. 힘과 힘이 부딪히는 그런 액션 같은 것들이 살아있다는 점이 사실 이 공조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근데 진짜 액션 영화를 어떻게 보면 파고 파는 그런 감독들은 확실히 성룡의 어떤 그런 그 후예들, 그러니까 후예가 되고 싶어하고 어떤 부분에서 그 재미를 다시 지금의 스크린에 불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되게 강하다라는 느낌이 든 게 최근에 브래드 피트의 블랙 트레인이 또 공개가 됐었잖아요. 근데 존 윅 감독이죠. 그렇죠. 실제로 액션 스턴트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액션을 하는 동안 그걸로 인해서 그냥 뭔가 터프하지만 않고 우리가 좀 약간 그 웃음까지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액션 씬들에 굉장히 이제 좀 약간은 그 본인도 그런 장면들을 다시 스크린에 재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 공조처럼 오히려 저는 약간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것만 찍겠다.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합을 찍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국 액션 영화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런 재미들은- 그리고 또 네. 이제 이 작품이 이제는 또 추석 그 명절을 노린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절 영화로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볼까 뭐 생각을 해보면 많이들 찾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딱 봐도 뭔가 명절 관객을 노린 장면들이 꽤 있죠. 그쵸. 특히나 이제 현빈과 이 다니엘 헤니가 이제 대립구도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굉장히 노련하고 그 선배 형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남쪽의 유해진 경찰이 이제 고깃집에 가서 소주잔 조그만 소주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글라스에 이제 소주를 콸콸 부어가지고 그 먹으면서 뭔가 남과 북 거기에다가 뭔가 재미교포까지 한데 모여서 명절에 모인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그 장면도 굉장히 느낌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딱 누가 봐도 정말 명절을 노린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도 되게 좋았고 특히나 이제 거기서 이제 다니엘 헤니가 사실은 굉장히 한국어가 어눌한 것처럼 연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결국에는 이렇게 너 몇 년생이야 이렇게 나이를 확인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뭔가 자기가 나이가 더 어릴 것 같으니까 현빈 배우가 대답을 잘 못해. 급하게. 네, 그랬더니 바로 자기는 빠른 팔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되게 계산하기 힘들잖아. 빠른. 난 지금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빠른 팔이 드립을 치면서 위계 질서를 정리하는 그런 코믹 같은 것들도 되게 한국적인 재미를 노린 그런 대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진짜. 제가 빠른 76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저도 잘 빠른 모르겠어요. 76. 아, 저도 네. 빠른 빠른 76인데 네. 니네가 아무리 빨라봤자 네 알겠습니다. 와, 그 전까지는 전혀 뭐 이렇게 반응을 안 하다가 그러니까. 역시 명절은 명절인가 보네. 뭐래? 아니 근데 이 작품이 진짜 그 현빈과 다니엘 헤니는 진짜 거슬러 올라가면은 내 이름은 김삼순의 그 이제 그 적수이기도 했었잖아요. 그게 언제적입니까? 정말 이 영화를 보면은 그거를 기억하는 내가 더 이상해. 그게 20년 정도 됐나? 그게? 그럼요. 20년 정도 됐죠, 그죠? 20년 정도 됐어. 그 당시 신드롬을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그래. 이렇게 시간의 개념이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이상하다. 내 이름은 김삼순. 생각을 해보면 10년 정도 됐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10년 정도 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체감과 실제 그 속도가 다르더라니까요. 거죠. 여명의 눈동자 다시 보고 싶다. 여명의 눈동자는 40년쯤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얘기는 그만하도록 네, 그만하고요.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을 기억해봤자 굉장히 가슴이 근데 아프니까. 우리가 이런 그 대중 영화를 보면서도 대중 영화에 있는 어떤 메시지를 읽어야 됩니다. 아, 네. 저는 메시지가 그 있어요? 공조 1편에서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대사가 네. 그 김주혁 씨가 이제 빌런으로 나왔잖아요. 아, 북한에 있는 사람이었고 빌런이 중요하죠. 그 이 작품에서. 남쪽에서 이제 어떤 윤 회장이라고 하는 그 남쪽의 어떤 재벌을 만났을 때 그 재벌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좌우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껏 나랑 얘기해도 된다. 우리나라에는 좌우가 없고 오직 위아래만 있다. 있는 놈과 없는 놈. 그 대사가 주는 울림이 컸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뭔가 다니엘 헨이라고 하는 이 FBI 수사관이 들어오면서 되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대사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 들렸던 대사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북한과 남한이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민족이라서 저들은 똘똘 뭉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북한 쪽에서는 이 남한과 이 미국이 되게 좀 요즘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남한과 미국은 한 통속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찬찬히 풀어보면 굉장히 그 뭐 외교적으로 곱씹을 만한 그런 대사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점들이 어쨌건 그러니까 명절을 노린 대중영화를 만들면서도 어떤 그런 좀 생각할 만한 지점들을 넣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덕훈 감독이 어떻게 보면 이게 북한과 남한 그리고 이제 그 미국까지 다 이렇게 어우르면서 이 모든 것들이 공조 수사를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업한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세계에 지금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지금 유나 캐릭터가 1편에서 조연 정도의 역할을 하다가 여기서 완전히 주연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민영이라는 캐릭터는 지금 그냥 이 모든 잘생긴 남자를 쟁취하기 위한 어떤 여성으로 그려지고 계속 자기의 무언가를 희생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장영란 배우는 연기를 너무 잘하고 정말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긴 하지만 계속 시종일관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데 위험하니까 하지 마. 이것만 계속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영화에 굉장히 그 스토리라인이 전개되는 동안 웃어야 되거나 아니면 안타까워해야 되거나 이런 모든 순간순간에 저 캐릭터는 왜 저렇게 하고 있지 하고 마음껏 더 웃어줄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여성 캐릭터가 되게 예스럽. 예스러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화합되는 그런 분위기라면은 조금 더 캐릭터 개발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니엘 헨이가 연기하는 캐릭터를 여성 캐릭터로 만약에 바꾸었더라면 좀 약간 그쵸.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면서 좀 약간 새로운 느낌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양상이 기분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사실 이게 공조 2가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공조 첫 번째 영화가 나왔을 때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던 때예요.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올라가서 냉면도 먹고 내려가서 냉면도 먹고 이러던 때인데 지금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그 철령이라는 캐릭터를 현빈 씨가 연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 캐릭터를 관객들이 저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해요.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공조 1에는 또 빌런으로 고 김주혁 배우가 굉장히 그 존재감 있는 역할을 했고 이번에 또 그 존재감을 채울 배우로 진성규 배우가 또 활약을 하죠. 그런 모습들도 좀 재밌는 캐릭터 요소이긴 해서 그 부분도 놓치지 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성규 배우는 언제나 이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정말 한 뭐 200%, 300% 해내는 배우여서 이번 작품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연기를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남과 북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온 재미교포가 한데 모여서 술을 마신다라고 했는데 그게 명절 시기에 이 작품을 보게 되면 딱 받는 느낌이 뭐냐면 명절날 가족이 다 모였고 그 아내나 이게 여성들은 집에서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 세 명은 그냥 나가서 그냥 술 마시잖아요. 그렇죠. 딱 그런 풍경하고 너무 또 겹쳐져서 이게 요즘 명절 분위기랑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1편 때도 좀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그 장영남 배우가 연기하는 이 아내는 사실은 그 아무런 이야기의 진행이 없는 그런 순간에 집에서 뭐 그냥 그 소파에 앉아 있어도 되고 뭐 TV를 봐도 되고 뭐 자기 생활을 해도 되거든요. 꼭 그런 순간에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청소를 하고 있거나 꼭 그런 식의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냥 되게 일상적인 어떤 한국 표준 가정의 모습처럼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장면들이 볼 때마다 명절에 보기에는 조금 불편한 그런 지점이 있죠. 되게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게 너무 당연시되는 풍경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캐릭터를 구현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보고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영화가 조금은 예스러워 보이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공조가 사실 이제 그 재밌는 지점들이 2편에서도 성취가 있기 때문에 3편이 또 나올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럴 때 또 한 번 조금 진일보한 그런 지점들을 기대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추석을 해체해야 됩니다. 추석을 해체해야 이런 되는데. 얘기 아니 왜 모여요 추석에? 뭐하러 모여가지고 누가 송편 빚어 요즘. 근데 그 송편 같은 경우도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1편 공조 1편의 마지막 장면에 네. 이제 쿠키 영상처럼 들어갔던 게 그 남쪽에 있던 그 연쇄살인마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그 연쇄살인마를 잡기 위해서 이 유해진 배우가 이제 북한에 가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현빈 배우랑 만나는 그런 설정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이 편에 연결되는 내용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펼쳐졌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번 그 공조 2 인터내셔널에서는 딱히 뭐 그런 뭐랄까 쿠키 영상 같은 건 없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좀 입소문이 나고 있는 645와 지금 공조2 인터내셔널에 접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 또 그 추석 그 극장가인데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충분히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겨울 극장가를 또 노려보는 한국 영화를 시기가 살립시다. 이러면 갑자기 캠페인. 저희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면서 네. 갈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네, 알림! 오세요. 다음에 배수탁님. 네.